2부 주식 썰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2부 썰전에서는 전문가님과 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투자 뉴스들 하나하나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전략주 AS와 오늘의 새로운 탑픽 종목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누구나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상한 김용더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 고민들 해결해드리고요. 종목 상담 채택될 경우에는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오늘 주식 썰전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썰전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시장의 6월 FOMC 이전에는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후에는 오히려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금리 동결 이후 추후 한 번에서 두 번가량의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되면서 긴축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30일 발표 예정인 5월 PCE 발표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네, 현대건설의 사우디 수주 소식에 어제 관련주들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현대건설 비롯해서 초반에 비해서는 힘이 떨어지며 윗꼬리로 거래 달면서 마감했는데요. 오늘 현대건설은 약세로 거래 끝을 냈습니다. 수주에 대한 훈풍이 주가에도 퍼질 수 있을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썰전 주제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금리 동결 이후에 네. 오히려 시장은 좀 조정을 받고 앞으로 그렇죠. 남아있는 기간 동안 추후에 네. 또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네. 우려감이 깔리면서 위축되고 있는 시장인데요. 맞아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금리가 동결이 나올 때만 해도 네. 우리가 이제 금리 동결 이후에는 시장이 좀 강하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맞아요. 기대감을 좀 갖고 있었고 그러한 시장이 실질적으로 나온다면 하반기의 어떤 시장 상승 흐름은 좀 더 빠르게 앞당겨 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네. 기대감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인가요? 금리 동결을 발표하고 나자마자 시장이 오히려 올라가던 흐름을 끊고 하락 흐름 위주로 네. 오늘까지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이런 부분들의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걸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네. 동결 발표를 했지만 그 이후에 어떤 금리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파월이 남겨줬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즉 파월이 동결은 하지만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사실 그 금리 결정 과정인 6월 2주차 금리 결정 이후 새벽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연설을 통해서 좀 얘기를 해주면서 월가의 어떤 부담감으로 좀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줬었거든요. 이게 이제 한 번만 하고 멈춘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그래 뭐 동결하고 계속 끝이 아니니까 긴장 늦추지 마라라고 네. 시장이 좀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뒤로도 이와 관련된 얘기를 계속적으로 어떤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네. 계속 해주고 있어요. 실례로 저번 주 같은 경우에 이제 상하원 의회 연설을 파월이 이제 해줬는데 거기에서도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2차례 정도는 더 할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해주면서 사실상 뭐 기정사실화된 건 아니지만 네. 금리를 추가로 올리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을 시장 참여자들이 더 크게 느끼게 만드는 네. 그런 흐름이 됐던 거죠. 우선 동결이 나오고 추가적으로 발표된 점도표를 통해서도 연준 의원들이 추가 금리 인상을 좀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는데 실제 현재 5%대 초반 금리 부분에 비해서
점도표가 5.75% 금리 수준 또는 6%대 금리 수준까지도 예상 금리를 이번 연도 금리로 찍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현재 금리 수준에서도 2번 정도의 베이비 스텝 추가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이게 전체 연준 의원의 과반수를 넘어가는 흐름에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부담감을 느꼈는데 이걸 알고 있는 시장 투자자들에게 파월이 직접적으로 자꾸 금리 추가 인상할 수 있다, 추가 인상 고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야, 금리 동결이 문제가 아니구나. 앞으로 금리를 또 2번이나 올릴 건데 이게 언제 올릴 거냐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금리가 더 올라갈 거란 얘기죠. 올해 하반기 안에. 판단으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 아직 할지 안 할지 진짜로 올릴지는 결정이 안 된 거죠. 막상 닥쳐와야 7월에 또 금리를 올릴지 아니면 동결을 할지가 결정이 되는 부분이겠지만 네. 우선적으로는 아무튼 하반기 FOMC 회의 안에서 2번 정도 올릴 수 있다는 얘기는 회의가 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몇 번이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요 부분에서 금리 인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부담감을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힌트가 될 수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28일 날 파월 의장이 유럽 중앙은행 그 총재와 연동되는 유럽 그 포럼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중앙은행 포럼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유럽 그 관련 그 의원들하고 또 유럽 중앙은행 총재하고 또 얘기를 좀 하면서 또 미국의 어떤 정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게 되는 뭐 연설 수준이라고는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네. 공유하는 금리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해주게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또 미국은 하반기에 금리를 또 인상할 거다라는 식의 언급을 강하게 어필해 주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아직도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그쵸. 미국은 금리 동결을 했지만 유럽은 금리 동결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6월까지도 베이비 스텝 인상을 해서 4%대 금리 수준으로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도 미국의 금리하고는 금리 격차가 1% 범위 이상이 난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유럽은 지속적으로 추가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을 해줄 경우에는 유럽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끊기지 않게 할 수밖에 없는 금리 격차를 너무 벌어지게 하면 안 되니까 왜? 금리 격차를 벌어지게 하면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환율 문제가 나와가지고 유로와 달러와의 그 가치 변동성 격차가 나와버리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동결을 하면서 미국과의 달러와의 원화와의 가치 격차 때문에 환율 변동성에 이제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무역 구조 불균형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장 큰 선행 증시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금리를 전 세계가 이제 좀 따라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미국이 추가로 올린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은 없겠지만 금리를 하반기에 그 인상을 멈출 수 없다라는 인식을 이제 심어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29일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그 관련 스페인 중앙은행 총재와의 이제 만남을 또 갖게 되고 거기에서 또 이야기를 해주게 된다고 하죠. 결국에는 이제 유럽 내에 연동된 문제겠지만 하루 걸러서 또 파월 의장이 공개석상에 나와가지고 금리 정책과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꼭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파월 의장은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29일 날도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30일 날도 사실 부담이 될 수 있는 28일도 그렇겠지만 네. 29일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28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각으로 10시 반인가요, 오후. 그 정도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미증시 개장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네.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 반 우리장이 다행히 끝나고 나서 네. 그때 이제 회의라든지 뭐 이런 연설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증시 영향은 주지 않을 것 같은데 어찌됐거나 파월 의장이 이런 금리의 추가 인상에 대한 언급을 이런 어떤 회의 과정을 통해서 언급을 해주게 될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계속 누르고 있고 다시 반등 타이밍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계속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번 주에 이벤트는 파월 의장의 뭐 언급도 중요하겠지만 개인 소비 지출 발표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 미국이 지금 동결로 한번 들어선 이유는 나름대로 CPI라든지 PPI라든지 각종 뭐 고용 지표는 아직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물가지수 지표가 하락 추세를 안정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동결을 한번 하고 지켜보자라는 쪽으로 지금 중심축을 좀 옮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 남아있다라고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번에 개인 소비 지출 미국의 4대 지표잖아요. 네. 고용 지표하고 소비 지출 지표하고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 지표하고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 4대 지표 중에 한 개 지표가 항상 월 말 주간에 보통 발표가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여부가 또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네. 왜 그러면 예전부터 파월 의장이 언급을 할 때 금리 결정에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을 PC 지표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 파월 기준으로 중요하게 보는 지표를. 네. 근데 이게 이제 PC 지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PC 지표가 계속 낮아질 수 있는지 여부가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개인의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개인이 얼마나 소비를 하는데 지출을 할 수 있느냐의 여부로 타진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전체적으로는 물가지수에 대한 어떤 압박을 가라앉힐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인플레를 개선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개인 소비 지출의 어떤 물가지수 수준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개인 소비력이 올라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인플레가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 보시면 계속 꾸준히 낮아지고 있었어요. 지금 네. 2022년도 기준 흐름 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지표에 대한 흐름 부분들이 좀 낮아지는 긍정적인 흐름이 이제 나왔었는데 최근 5월 흐름 부분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다시 상승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 달 발표했었던 26일 날 발표했었던 4월 그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네. 예측을 3.9로 했는데 실제가 4.4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력이 더 떨어질 거라고 시장 예측을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올라갔기 때문에 네. 5.0에서 4.2로 내려왔다가 4.4로 올라갔기 때문에 개인이 다시 소비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인식으로 판단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인플레가 다시 올라가고 그쵸. CPI 지수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소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예측하는 수준의 예측치가 4.6이에요. 한마디로 올라가네요. 얘기하면은 네. 예, 올라간 거죠. 네. 실제 저번 달 예측치가 3.9였는데 4.4가 나왔는데 네. 실제 수치보다 더 높은 예측 수치가 나왔다는 얘기는 개인의 어떤 소비 지출 능력에 대해서 더 높게 나올 거다라고 월가가 예측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일단 이거 자체가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고 실제 수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일단 높여놔서 시장의 부담감을 높은 상태로 가져왔는데 막상 발표가 4.5나 4.4가 나오면 호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4인데 4.5로 0.1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월가 예측치가 4.6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보다 떨어지면은 조금은 증가했지만 월가 예측치보다 증가 속도가 둔하구나라고 인식하면서 시장의 영향이 적을 수 있는데 만약에 시장 예측치가 4.6이 나왔는데 이게 4.7이나 4.8 또는 4.6이 맞춰져도 안 돼요. 결국에는 0.2가 또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다 보니까 네. 7월 달에 FOMC에서 파월 의장과 그 연준 의원들이 금리를 한 달 동결했다가 다시 베이비 스텝으로 인상할 확률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시장은 또 혼란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 개인 소비 지출 지표에 대한 흐름이 시장 예측치에 비해서 하회하는 흐름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이번 달 뭐 마지막 우리는 이제 거래일이 끝나고 발표가 되게 되고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말 전 거래가 진행되는 그 개장 이전 시점에서 미리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번 달 마지막 거래일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예측 수준이 어떻게 예측 수준 대비 실제 수준이 어떻게 나올 거냐는 솔직히 지금 분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월가에서 상승을 예측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저번 달에 나온 지표에 대한 흐름 부분들을 분석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제 저번 달 수치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게 나올 확률은 굉장히 적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개인 소비 지출 지표 자체가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확률보다는 악재로 작용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금리 동결 이후로 일주일 이상의 시장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네. 이번 주간에는 좀 시장이 반등으로 턴될 기대 심리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를 생각해야 되는 구조 속에서 네. 여러 가지 변수들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막상 이번 주, 그러니까 6월 마지막 주까지의 흐름을 좀 지켜본 뒤에야 시장이 다시 반등으로 돌아설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8월에 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언급 발언들이 월말 예정된 일정들에서 나온다면 시장에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 이야기 들어봤고요. 또 8월에 중요하게 보는 지표인 30일 예정된 미국의 5월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이번에 월가 예측치가 4.6으로 더 전월 대비 높아진 가운데 이 발표되는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는지 체크하시면서 7월장 대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주 소식이 있었지만 좀 시장이 어려워서인지 호재가 크게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일까요? 아니면 뭐 민감주이기 때문에 경기 네. 침체 우려감으로 또 크게 움직이지 않는 건지 이 호재가 나왔음에도 큰 상승은 나오지가 아직 않았어요. 맞아요. 네,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우디발 6.5조 네. 원의 수주라고 하면 역대 최고 네. 수준의 수주라고 하기 때문에 또 의미 자체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최대 석유화학 단지 조성 프로젝트거든요. 물론 이제 현대건설이 이 프로젝트의 전체를 다 차지한 건 아니고 4단계로 나뉘는 프로젝트 중에서 두 가지 프로젝트를 이제 수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탈리아 기업과 연동해가지고 전체 석유화학 단지를 한 절반 정도씩 이제 생산하는 수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수주 규모가 6조 원이 넘어섰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우디발 그 원희룡 장관의 그 원팀 코리아 효과가 이제 제대로 빛을 발하기 시작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흐름으로 사실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원래는 상당히 좀 큰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대그룹, 특히 현대건설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관련 현대그룹주가 상당히 강하게 한번 뭐 상한가도 도전을 해본다거나 이런 흐름이 나올 만도 한 재료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재료들은 보통 단일 계약 성격을 갖는다기보다는 네. 중장기 계약 성격을 갖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단기 계약을 해가지고 단기안에 이 돈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이 단지를 조성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주액의 규모는 크지만 수주를 했다라는 기준은 뭐하고 비교를 할 수 있냐면 선박 회사가 어떤 중동이라든지 또는 다른 뭐 유럽 지역이라든지 좀 돈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선박 수주를 한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선박 하나당 이제 몇 조 원 단위의 금액 수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크게 인식은 되지만 선박 수주를 했다고 그 종목이 상한가를 가지는 않거든요. 그쵸. 예. 다만 이런 수주들이 모여서 전체 매출액의 증가 부분이나 관련 실적 부분의 연동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급등이 나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좋은 촉매제가 될 수 있겠죠. 또한 이 현대건설이 이번 6.5조 원 수주를 끝으로 더 이상 사우디에 수주를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지금 네옴시티라든지 관련 사우디의 복합 프로젝트는 굉장히 많은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의 측면에서 다방면의 건설 기술력을 보유한 현대그룹에서는 앞으로 사우디에서의 추가 수주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그 많은 건설사가 있는데 현대건설과 이탈리아에 있는 건설사가 낙점을 받아서 석유화학 단지를 건설하게 해줬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술력을 믿는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사우디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대형 단지 건설이라든지 조성 부분에
또 추가 수주를 해줄 확률 부분들을 높게 바라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대건설의 주가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음봉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부담스러운 차트가 형성되고는 있겠습니다만 예. 앞으로의 흐름에서는 추세 흐름에서는 상방 추세 흐름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승 추세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또 바닥권에서 음봉 캔들이지만 마르보즈 캔들 차트가 이제 나오면서 전체적으로는 상방 전환 캔들이 형성될 수 있는 구조 캔들을 만들어 줬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추세형 반등을 시작할 수 있는 거래가 동반되는 형성이 나타났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대형 채비와 관련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비상장 회사에 해당을 하는데 역시 원팀 코리아 소속으로 관련 사우디 수주 부분에 좀 참여를 했었던 그런 회사이고요. 관련 부분에서 이번에 전기 충전소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우디와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을 접하셨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또한 어떻게 보면 현대건설이 수주를 해내기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전기차 충전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에 국내 기업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사례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형 채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기본적인 대형 그 현대차, 기아차와의 협력 제휴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의 테슬라의 전기 충전소의 직접적인 공급 회사이기도 합니다. 독점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테슬라에서도 국내의 대형 채비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테슬라와 관련된 충전소 모델 부분들의 대형 채비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 부분들이 되겠죠. 그리고 또 미국에 얼마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갔을 당시에도 전기차 충전 관련 회사로서는 유일하게 이 대형 채비가 122개 기업의 그 오너들과 함께 참석을 했다라는 소식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앞으로 급속 충전, 전기차는 이제 얼마나 빨리 충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거든요. 네. 급속 급속 완충 기술에 있어서 국내에 있는 이 대형 채비의 앞으로의 해외 발수주 기대치는 이제 높은 것 같고요. 사우디발도 이번에 전기차 충전소 수주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전기차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지금 높여가고 있는 추세인데 추가적으로 관련된 대형 채비의 여러 가지 다른 기술력을 협력사로 형성을 하면서 추가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수혜가 될 수 있는 요소 비상장 회사잖아요.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와 연계된 수주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수주회사와 연동되는 수혜회사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지분율이 이제 높은 회사는 스틱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되겠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죠. 그만큼 대형 채비 효과에 대한 기대 심리 그리고 앞으로의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 심리가 주가에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대형 채비의 현재 대주주가 약 44%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고 스틱 인베스먼트가 1차 투자와 2차 투자를 통해서 현재 총 1,100억 원 정도의 대량 투자를 대형 채비에 해주면서 지분율이 3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형 채비에 대한 사우디발 수주 효과나 국내 전기차 관련된 충전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네. 대형 채비의 효과가 나오면서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효과가 높아질 걸로 볼 수 있겠고요. 이 종목 외에도 지분율은 낮지만 국내에 있는 두 개 회사가 추가적으로 연동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한 회사는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라고 하는 회사가 지분율이 이제 10% 정도로 연동 재료를 갖고 있지만 역시나 직접적으로 뭐 상장된 모델 부분들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카카오 그룹주는 또 너무 커요. 그래서 연동 효과를 크게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한 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오늘 무료 추천주와 관련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려우나 역시 대형 채비에 대한 투자사로서 앞으로 그 관련 시세 레벨업 효과를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련돼서 제인채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주식 투자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놓은 연동회사의 수혜성을 여러분들이 알아봐야 되고 그런 회사에 대한 주가 흐름이 저점에만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본파동 시세라든지 상당히 강력한 상승 레벨업에 대한 효과를 중장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이제 사우디발 수주 모멘텀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터져나올 걸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사우디에 직접적으로 수주를 딸 만한 각 업종 대표 종목들 그리고 또 네. 직접적으로 원인용 장관과 사우디를 통해서 연계 사업 영역을 하러 갔던 오너 관련 회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신다면 시트 시세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대건설의 사우디 수주, 원팀 코리아의 성과 본격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 수주 규모이고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추가 수주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또 이런 재료는 주가에 단기로 작용되기보다는 선박 수주 예로 들어주시면서 중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반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형 채비, 전기차 충전소, 설비 부분 MOU 체결까지 짚어드리면서 상장 수혜주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 강의해주신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정보, 더 다양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며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오늘 방송 이후입니다. 9시부터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도 예정돼 있습니다.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시장이 참 쉽게 올라가지 못하고 네. 오히려 이제 눌러주고 있고 이번 주도 불안한 시장이 지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는데 네. 이런 상태에서도 우리는 수익을 내야 되겠죠.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시장 탓을 하지 말자.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승률 매매를 하자라는 부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10개를 매매해서 9개, 10개 종목을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어떤 장세가 오든 걱정은 없겠죠. 바로 그런 고승률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야간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네. 꼭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탓을 하지 말자 어려운 장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승률 매매법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9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 종목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9시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썰전 주제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코너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올라온 종목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종목의 이름은 에코프로입니다. 매수가는 30만 원, 비중 적지 않으셨고요. 지금도 수익권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 간밤에 6%가량 조정 나왔었던가요? 네. 약세와 함께 에코프로도 오늘 밀렸는데 두 종목 모두 약간 고평가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해보면 아무래도 좋을까요? 뭐 이제 테슬라가 전 세계 전기차의 핵심 기업이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뭐 가장 또 시총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나스닥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게 됩니다. 기술주의 어떤 조정 속에 미증시의 조정이 이제 나왔고 그런 부분 속에서 테슬라가 주가 조정을 보이면 전기차 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요소가 긍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단기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전기차 관련된 뭐 2차 전지 관련 기업 중에 가장 대표 종목으로 좀 인식이 되고 있고 네. 얼마 전까지 야 에코프로 너 왜 이래? 뭐 왜 무조건 올라가는 거야라는 인식이 들 정도로 네. 시총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한 그런 종목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떨어지지 않는 저력도 굉장히 맞아요. 대단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느 정도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대장주 성격으로서 좀 LG화학과 같이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격적으로는 넘사벽 가격으로 솔직히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가 네. 있겠고요. 그래서 최고점을 찍고 주가가 나락으로 떨어졌다면 사실 한순간의 바람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추세 지지를 하고 다시 주가가 올라가면서 직전 고점을 도전을 해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쉽사리 꺾일 종목이 아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30만 원이시면 지금 수익이 뭐 충분히 나오고 계시는 거고요. 100%도 훨씬 넘는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별로 크게 걱정은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충분한 수익이니까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네. 이거를 단기적으로 어디를 이탈할 시에 매도해야 되느냐? 아마 이게 이제 궁금하실 그쵸. 것 같은데 네. 개인적으로 목표 주가를 바라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10만 원 구간대였던 종목이 80만 원까지 찍어줬다는 얘기는 자기 주가 가치 대비 고평가는 갈 수 있을 만큼 갔다는 얘기거든요. 예. 사실은 고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뭐 이게 100만 원을 갈 수 있다, 200만 원을 갈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목표 주가는 세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냥 네. 이 종목이 흐르는 움직임 그리고 차트의 흐름에 맞추어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펀드멘탈로는 분석을 하기 어려운 그런 구간대로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내려오는 구간대에서 매도는 어디가 좋겠느냐라는 부분을 본다면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좀 보수적으로 본다. 나 충분한 수익이니까 이제 좀 팔고 싶은데 추세가 단기적으로 이탈되는 자리에서 팔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아직은 이탈이 안 됐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22평 추세가 이탈이 완전히 되어야 추가 고점이 안 나오고 일정 조정이 더 밑으로 빠져내려가는 속성을 갖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돌파 시에는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요. 네. 22평 추세가를 이탈하는 가격 구간대에서 매도를 하는 것이 차익을 하는 것이 보수적인 차익 구간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본다면은 그래 결국에는 저점 10만 원에서 올라와서 어디서 최종 지지를 하고 올라갔느냐를 봐야 되겠죠. 가격적으로는 50만 원이 되겠지만 이평선상으로는 62평선에 해당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63만 원대를 돌파하고 있는 일봉상의 62평 이탈 전까지는 홀딩 유지를 하셔도 차후에 수익 실현을 하시는데 더블 이상의 수익을 내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고 또 이 추세선만 지킨다면은 80만 원 돌파, 90만 원, 100만 원까지도 올라가는 걸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체크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익권이라 즐거운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일봉상 21선 이탈되는데 보수적 차익 구간으로 제시해드렸고요. 61선 이탈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조선내화입니다. 매수가 16,000원, 비중 적지 않으셨는데요. 6월 2일부터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고 한 번씩 급등을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20% 가까이 오르면서 거래 끝을 냈습니다. 네. 조선내화 또 이분은 이제 추격 매수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추격 매수를 하셨는데 그래도 수익 중이네요. 다행히 수익 중이긴 예. 한데요. 네. 굉장히 높은 가격에 사주셨는데 네. 수익 중이시고 어. 16,000원 매수에 들어가셨다는 얘기는 그걸 노리신 것 같아요. 굉장히 공격형 투자 방법에 해당을 하는데 네. 이전 고점 돌파 시 매수 패턴이죠. 그러니까 신고가 패턴 시 매수를 하는 매매법이 이제 있거든요. 네. 굉장히 공격형이고 장중에 계속 볼 수 있는 분들만 가능한 방법이 되는데 네. 16,000원 시가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그 방법을 통해서 베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랬다가 이제 이전 직전 최대 고점을 이탈하면 팔면 되거든요. 그게 15,500원입니다. 네. 근데 거기를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하시고 지금 홀딩을 하면서 수익 중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직전 고점 이탈 시 매도 대응을 하면은 손실 전환이 되게 되죠. 수익이 충분히 나고 있는데 그러실 필요는 이제 없다는 얘기고요. 주가 자체가 연속 급등 형식으로 5일선을 타고 가는 패턴에서 5일선 이격갭을 타는 패턴으로 발전이 됐다는 얘기죠. 제가 항상 분봉상에 뭘 보라고 얘기 드렸었죠? 30분봉상이 22평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게 만약에 앞으로 이탈하게 된다면 단기적 조정이 나오건 추가 조정이 나오건 아무튼 더 싼 가격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다시 잡더라도 팔아야 된다라는 관점이라는 거죠.
공격형으로 어차피 베팅을 들어가셨다면 상방은 계속 지켜보시겠다는 얘기고 네. 하방 시 어디가 매도 시점이냐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30분 봉상의 22평 추세가 이탈되기 전 홀딩 원칙 정도를 지켜주신다면 충분한 수익 실현점 안정적으로 잡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30분 봉상 21사 이탈된다면 조정 더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고민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전략 주신 종목들 어떤 대응법 유효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6월 21일에 매수했던 현대무벡스 물류 자동화 관련 종목입니다. 네옴시티 수혜도 예상된다 말씀 주셨고요. 실적도 탄탄한 기업으로 설명 들어봤습니다. 현대무벡스 어떤 전략 또 필요할까요? 네, 굉장히 아쉽게 목표 주가 달성을 진짜 네. 코앞에 두고 네. 깻잎 한 2장 차이로 두고 깻잎 2장. 네. 달성하지 못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최고가 수익률 9.8%, 엊그저께 이제 930원으로 달성을 하면서 뭐 목표 주가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우리 이데일리 투자자 여러분은 네. 수익은 충분히 즐길 수 있지 않았었을까? 그렇게 생각해보는 종목에 해당합니다. 네. 왜 그러면 이제 매수하는 당일날 제가 화요일날 얘기를 해드리고 수요일날 매수하는 당일날 올라서 뜨지 않고 오히려 좀 내려와서 떠줘 가지고 선점하기 좋은 찬스를 좀 줬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양봉을 올리고 그 다음날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 날짜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수요일 날짜 네. 매매였는데 방송을 하고 다음날 개파락 출발을 했죠. 그러니까 선점하기 좋은 찬스로 출발해서 급하게 살 필요도 없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다음날 올라가고 그 다음날 급등하면서 9.8%가 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단타 하시는 분들 관점에서는 팔아서 차익 실현하는 분들이 아마 많았을 거고 추세형으로 수익을 더 노리시는 분들은 아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수익 실현하신 분들이야 수익을 축하드리겠지만 보유하신 분들 관점으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시점 보유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되겠느냐. 일단 현대무벡스가 물류자동화 기업이고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공간 이동 자동화 시스템의 공급력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에요. 또 그리고 그룹은 좀 분리돼서 다른 산하지만 나름 현대그룹도 산하 종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좀 전에도 썰전 주제로 현대건설이 사우디에서 석유화학 단지를 대량 규모로 수주를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듯이 네. 기본적으로 현대그룹 자체에 대한 사우디의 믿음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당장에 기본적으로 중동에 있는 뭐 두바이에 있는 굉장히 높은 건물 같은 경우에도
역시 현대그룹의 어떤 힘이 들어가 있다라고 본다면 앞으로 이제 이러한 네옴시티나 실질적인 스마트시티 빌딩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자동화 모델에는 현대무백스의 기술력이 들어가게 될 수 있겠고 네. 관련된 사우디발 오일머니 수주 기대 종목으로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점으로 내려왔다고 해도 사실 단기적으로 수익 효과를 볼 수 있는 게는 내려온 거지만 네. 차후에 또 저점 잡고 반등 나와서 직전 고점 돌파가 나온다든지 또 네옴시티발 수주 모멘텀이 나와서 상한가를 친다라든지 이런 기대 심리는 충분히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점 이탈 시 매도 대응선인 뭐 4,000원 여유롭게 잡아놓은 손절가선 이탈 흐름만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중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 되겠습니다만 충분히 앞으로의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옴시티발 수주 모멘텀 등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4,000원선 이탈되지 않는다면 중장기로 보유 전략 남겨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4월 5일에 매수했던 손오공입니다. 완구 관련 종목으로 어린이날 앞두고 추천 주셨었는데요. 네. 어제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4% 가까이 오르면서 거래 끝이 냈거든요. 손오공 어떤 의견 주실까요?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데일리의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 상당히 네. 좀 충격을 줬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어린 마음을 갖고 야 이거 수익 좀 빨리 많이 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린이날 효과가 안 나와버렸죠. 그래서 뭐 이제 노란톡이라든지 무방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네. 쉽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가 저점에서 바닥을 잡고 나면 자꾸 반등 시도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추가 바닥을 한번 잡고 나서 좀 강한 양봉을 들어올려줬기 때문에 저점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는 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 패턴을 놓고 보면은 주가가 4월에 강하게 올라갔다 5월에 내려오면은 한 6월 정도나 5월 말 사이에는 다시 강한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 흐름에서는 아직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7월 달에 그런 패턴에 대한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킹을 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에이스 점검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좀 이따가 얘기해 드리겠지만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제가 제시한 종목에 대해서 점검을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종목 네. 부분들 자녀 종목이 한 11개, 2개인가 있어요. 지금 총 35개 중에 23개 이상이 목표주가 달성이 다 됐고 그쵸. 지금 11, 2개 정도의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에이스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종목에 대한 지속적인 에이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는 네. 노란 톡방에 꼭 참여들을 하셔서 매일매일 어떤 장문 시황이라든지 네. 또 AS 이 관련 종목들에 대한 점검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꼭 참석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손오공도 앞으로 지속적인 방향성에 따라서 특징 흐름을 짚어드릴 테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최종 매도 시점까지 상한 김용덕 대표와 함께 잘 관리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4대 엔터 위주로 또 그리고 네. 세 자릿수의 수익률 난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크게 수익 난 종목도 네. 많기는 한데 항상 기억에 남는 거는 수익 난 거보다 손실 난 종목. 손실 난 거를 시청자분들이 많이 기억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그런 종목을 AS 하는 거를 좀 더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전문가에 해당을 합니다. 네. 그래서 꼭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네. 끝까지 매도 시점까지 관리를 제가 해드리겠다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실된 종목들까지 전문가님 채팅방 들어오시면 꼼꼼하게 실시간으로 전략 챙겨드린다고 하니까요. 문자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9시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이번 주 전략주에 대한 힌트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네. 재미있는 힌트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웃음을 안겨드렸었는데요. 네. 잠시 이제 쉬시고 또 네. 재정비하셔서 또 뵙길 그렇죠. 바라면서 네. 이번 주 힌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당분간 마지막 그 네, 유머 힌트가 기쁨을. 될 것 그쵸? 같은데 네. 재밌을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명과 연계돼서 이제 힌트를 내봤습니다. 네. 종목이 막 이제 오르다가 조금 힘드니까 좀 휴식을 이제 취할 수 있겠죠? 네. 휴식을 취하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다시 하면 될까요? 휴식을 취하고 다시 열심히 올라가야죠.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네. 우리가 바라는 건 항상 뭐죠? 상한가? 상한가 파동이죠. 그걸 네. 무슨 파동이라고 하죠? 상한가 파동을요? 맥스 파동이라고 하죠. 맥스 파동. 우리가 네. 하루에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상한가 파동은 네. 맥스 파동이라고 합니다. 네. 휴식을 취했으니까 네. 이제 맥스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오늘 준비해 본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 이 말 속에 힌트가 들어있으니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하고 있는 기본 사업 영역은 이제 셋톱박스 사업 영역을 하고 있습니다. IPTV 영역 속에서 연동되는 이제 관련 중계기 서비스를 기본 사업 모델로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가기에는 조금 힘이 드니까 최근에 전기차 관련 사업 쪽으로 상당히 역량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주 이름의 뒤에 모빌리티가 들어가 있는 관련 자회사를 통해서 전기차 관련된 기본 서비스 사업 영역의 다양한 분야 부분들을 지금 진출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현대 기아차와의 협력 제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과의 협력 제휴를 앞으로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국내 영역에 조금은 머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국내에 있는 주차 관리 서비스 회사에 대한 1위 기업도 인수를 하면서 추가적인 어떤 성장 시너지 효과를 지금 기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넓혀지면서 이런 대형 채비 같은 네. 해외발 수주 모멘텀의 연동 수주에 대한 흐름으로 좀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이 회사의 자회사로 있는 그 모빌리티 회사가 대형 채비에 투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도 대형 채비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데 네.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게 메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을 놓고 보시면은 차트가 올라간 게 크게 없는 흐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계속 박스권 변동성은 주고 있는데 최근에 관련돼서 대형 채비 효과를 받는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어떻게 돼 있나요? 추세가 쭉 일주일 동안 올라가 있는 차트죠. 근데 지금 이 종목은 아직 그 관련 수혜가 반영이 안 돼서 눌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휴식을 취한 상태죠. 이제 예전에 나왔던 것처럼 휴식 취한 뒤에 올라가는 흐름에서 맥스 파동이 잘 나오거든요. 맥스 파동을 시도할 수 있는 시점이 도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고 네. 관련 흐름에서 이렇게 저점에서 잘 잡아두기만 한다면 효과가 높을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는 다음 거래 시가 이내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목표 주가라든지 손절가, 종목명은 이 방송 뒤에 이어지는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또한 절대 승률 매매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맥스 파동, 상한가 파동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종목 이름 힌트 주셨고요. 이 썰전에서 다뤘던 대형 채비 수혜주로도 엮인다고 합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10분 후 9시 공개 방송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